재밌진 않죠, 사실. 재밌진 않지만 뭐가 유사하다는 거죠, 도대체? 아, 이거 진짜 이거는 뭐 끝까지 갔구나, 이제. 야, 나만 그랬어? 나만 한 거 아니잖아. 너네도 다 했잖아. 야, 여기서 막자. 이 정도만 해. 이거 굉장히 쪽팔린 겁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제가 좀 오늘 좀 평소랑 다르죠? 이렇게 화장을, 풀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화장을 하고 머리를 또 이렇게 드라이를 하는, 저는 스스로 드라이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드라이기는 머리 말리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그런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게 됐어요. 제가 어째서 오늘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급히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공군 여중사 성추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돼서요. 그것에 대해서 중간, 아직 뭐 결말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 브리핑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재밌는 일. 재밌진 않죠, 사실. 재밌진 않지만 그냥 뭐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너무 황당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비통한 나머지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을 때 웃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웃음이 나오는데요. 자, 서울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국방부 이중사 사건 특임검사의 여군 법무관 임명이라는 기사인데요. 이중사 그 사건에 대해서 특임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되게 생소해요. 저는 제가 14년 동안 군에 몸담으면서 이제 군 검사 임무를 많이 했었는데 특임검사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이제 최초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공군 이중사 사건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크잖아요. 언론 보도가 이만큼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만큼에 맞게 대우해줄게. 그러면 생각해보자. 그 정도의 대우를 해주려면 뭘 해야 되지? 아, 우리 군은 단 한 번도 특임검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특검이잖아요, 특검. 민간에서 말하는 그런 특검을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 그러면 이거 하자. 우리 특검해. 그렇게 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아무튼 특검이라는 아이디어를 누군가 냈어요. 누군가 특검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군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기사로 난 거고요. 그리고 그 특검이 마침 또 누구예요? 여군 법무관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결이 됐을까요? 자, 이제 됐나요, 이제? 한번 내용을 보시죠. 여러분 그 실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긴급 투입한다. 자,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번 보세요. 다 되게 이례적인 말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특임검사, 긴급 투입, 이런 것들. 군내 사건에서 특임검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굉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걸 했다고 지금 언론 뉘앙스가 그렇죠. 이건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본이 압수수색 당했어. 뭐 그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창군 이래 처음 하는 거니까 군에서는 최대한 다 한 거야. 더 이상 할 수 없어. 군에서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믿어 이제. 이제는 믿을 때 되지 않았니? 뭐 그런 거죠. 군 소식통에 따르면 서 국방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해군본부 검찰단장 여군 대령을 특임 군 검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번 임명은 성추행 사망 사건인 만큼 여군으로서 고대령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여기 여러분 답이 있죠? 이 조치는 뭐예요, 결국? 이 조치는요, 상징성이 있을 뿐이에요. 상징성. 어떤 상징성이요? 자, 창군 이래 최초의 특임검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군이야. 대단하지 않냐? 여군 법무관이야. 그 뭐야, 상징성을 부여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올해 2월 초대 해군 검찰단장으로 취임한 고대령은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군 중 최초 대령 진급자다. 해군 검찰단이 생기고 나서 최초고요. 해군이에요, 해군. 육군은 이미 장군이 있었죠. 여군 장군이 배출이 됐었죠. 법무관. 해군에서 한정된 얘기입니다. 전체 여군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분이에요.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뭐 이런 뭐 보직을 거쳤다고 해요. 통상 민간 특임검사 제도는 검찰총장이 임명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지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게 돼 있어 독립성이 보장된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이번 특검도 민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뭐가 유사하다는 거죠, 도대체? 자, 기사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은요, 민간 특임 검사는요, 독립성이 보장이 되죠. 왜?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되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번 특검도 민간과 유사한 방식, 뭐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조직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 볼까요? 우리가 조직 한번 볼까요? 자, 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군은 여기 장관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각 군이 있잖아요. 육군, 해군, 공군이 있잖아요. 지금 이분은요, 해군 본부에 거기에 있는 뭐 해군 검찰단장이에요. 국방부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랑 다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해군의 검찰단장인데 계급은 대령인 거죠. 자, 이분이 특검이 됐어요. 특임검사가 됐대요. 그래서 일로 와요. 검찰단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와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다르죠? 뭐가 독립성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독립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뭐 해군 본부, 해군 총장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나요? 장관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나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군 조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대령 법무관인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성이라서 독립되어 있나요? 여성은 이 지휘체계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전혀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민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사건 수사가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군 당국이 여군을 최초 특검에 임명함으로써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려는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도대체 누가 풀은 거죠? 도대체 국방부 장관님의 의지를 피력한 건가요? 그냥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여군을 최초 특검에 임명했다.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한다는 거랑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얘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여군은 되는 거예요? 남군은 안 돼요? 남군은 수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군 법무실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게 담당자들이 남군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모든 문제를 남성, 여성, 젠더 갈등으로 몰고 가는 행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군이 특검이 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검 이 자체도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독립성 보장 안 돼요. 이름만 특검이면 뭐 하죠? 특검에 실질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특검을 왜 하는 거예요? 그 조직 안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심을 받으니까, 바깥 외부 기관한테 그걸 주는 거잖아요. 그 권한을. 외부인한테. 근데 이 사람은 외부인이 아니잖아요. 특검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호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고 이제 독립성이 보장되는구나. 이제 제대로 하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가 그 공군 법무실장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군 법무실장님이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 직무유기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공군 법무실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분이 입건이 됐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뉴스가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물론 그분의 혐의이기도 한데요. 자, 연합뉴스 기사고요.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상황 전달, 군사법원 직원 곧 구속 판가름,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요. 웃음조차 나오지 않아요. 아까 거는 그냥 웃기라도 했어요. 되게 웃긴다. 그냥 헛웃음이라도 나왔는데 이거는요, 헛웃음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는 이거는 뭐 끝까지 갔구나. 이제 군사법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의 치부를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낸 사건이 밝혀진 거거든요. 물론 암암리에 다 그러고 있는 건 다 아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명백하게 물증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쪽팔린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군사법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등, 군사법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등,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죠. 누구는 사람이지만 누구는 그냥 인두껍을 쓴 짐승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해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바로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예의, 염, 치, 이 네 가지 사유 중에서 치가 뭐예요? 부끄러워의 치잖아요. 근데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이미 인간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났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무슨 일이었는지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가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인데요. 보통군사법원이나 뭐 고등군사법원이나 다 같이 있어요. 한 건물, 이 건물 하나예요, 그냥.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요, 이 건물에 검찰단도 여기 있었죠. 한 건물에. 반뚝 갈라서 여기는 검찰, 여기는 법원이야.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는 검찰, 여기는 법원. 옛날에는 뭐 그냥 구분도 없었어요. 쭉 같은 층에 여기는 검사가 있고 여기는 판사가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계단에서 맨날 만나죠.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검찰단이 하도 이제 독립성의 문제 공격을 받으니까 검찰단이 새로 건물을 졌어요. 어디에다가? 바로 이 앞에다. 앞이 아니죠. 바로 옆에다. 저쪽 조그맣게. 이제 검찰단이 있고 법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인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몰래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15일 오후에 결정된다. 결정됐을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이게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고등군사법원 직원이래요. 그러니까 법원 직원이 그것을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예하부대 공군 본부 법무실 실장한테 정보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어떻게 군사법이 독립되어 있다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죠? 이 사람 개인의 일탈인가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원래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이 혼자 미친 건가요? 미친 짓을 하는 건가요? 그럼 이 사람 왜 이렇게 미쳤을까요? 혼자.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실시했다. 구속 여부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거고요. A씨는 국방부 합동수사 착수 초반이던 지난달 이번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에게 준장입니다. 원스타. 원래는 대령이죠. 원래는 대령인데 이분의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서 원스타가 되신 거예요. 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수사 상황 검찰도 아니고요. 국방부 검찰단도 아니고요. 법원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수사 상황을 전달해줬대요. 첩보 보고 한 거죠. 첩보 보고. 네. 첩보 보고 한 거죠.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1일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 실장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수사 내용을 전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라면 수신자인 전 실장 역시 관련 의혹에 대한 혐의 적용 및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연하겠죠. 아니,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준 사람이 왜 줬겠어요? 그냥 주고 싶어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맞겠죠. 유독 전 실장에 대해서만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그러나 검찰단은 A씨로부터 수사 내용 일부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부실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착수 42일 만인 지난 13일 뒤늦게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이후 현재까지 다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줬어. 준 사람 있어. 근데 준 사람은 영장도 청구했어. 처벌할 거야. 근데 받은 사람은 아니 뭐 중요한 정보도 아니고 뭐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충성 경쟁을 한 건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야심한 시각에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한 군사법원 직원 영장 기각됐네요. 예. 제19 심사 한계 지적도, 보통군사법원이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증거인멸 우려 없다. 범죄 소명이 부족할 수가 있나? 이거 압수수색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 우려 없다. 제19 심사 한계 지적도. 자기 직원이니까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자, 이분 A라는 분 입장에서는요, 야, 나만 그랬어? 나만 한 거 아니잖아. 너네도 다 했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국방부의 소식을 각군에 빨리 전달하는 게 그 사람이 유능하냐, 유능하지 않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능한 참모죠. 그리고 빨리 빼내서 빨리 청장님한테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보고하느냐, 누가 정확하게 먼저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참모들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공군 법무실장님만 유독 법원에 사람을 둬서 그런 걸 보고를 받나요? 그럼 다른 분들은 안 하나요?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건드리면, 이건 저의 예측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냥 상상이에요. 나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너무 커지잖아요. 야, 여기서 막자. 이 정도만 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기각이 됐어요. 범죄 소명은 명확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사건 기록을 직접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알 수 없고요. 이분들이 말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 기각인 것 같아요. 이거 수사 전달 받은 거 되게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범죄 여부를 떠나서요, 그냥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법무실장이라는 사람은요, 검찰 기능도 하죠. 각군 법무실장은요, 자기 밑에 보통 검찰부장을 두고 그 사람의 보고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법원의 어떤 영장 발부 상황, 그런 것들을 전달받아요? 보고받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기본이잖아요.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입법, 행정, 사법이요, 모두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권 분립에 맞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물론 전시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전시가 아닌 평시라면 최소한 사법 기능은 빼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여기 무슨 독립성이 있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람을 믿는 거죠. 조직은 독립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각각의 법무관들은 각자 독립성이 투철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어라.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죠. 국가는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 그 사람 개인의 도덕성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의 독립성을 가지고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군에서 이런 식으로 막 묵살되고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2차 피해를 양산하고, 그리고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처리조차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발 이제 독립성 보장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독립성 보장할 때도 되지 않았니? 다 알잖아요. 대책을 다 알잖아요. 왜 자꾸 안 하는 거예요?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거 갖고 오잖아요. 특임검사 제도 또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고, 더 이상 그런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는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다음번 피해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군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도록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덥다. 되게 긴장되네. 시원하다. 여기는 의상 갈아입고. 예.
지금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서 예. 여기서 지금 신발 추가로 여분 은은하게 달라고. 거 같은 거 있어요. 은은하게 달라고. 신발 여분 없는데. 아 여분 따로 가져주는 네. 거예요? 아, 네 우선 네. 네, 여분 필요해요? 혹시나 이제 아 구두가 하나 있긴 한데. 아 구두 혹시 변호사님 괜찮으시면 이게 좀 더 깔끔한 느낌이 예, 들 예. 것 같아서 이걸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아, 네. 이거 공장집이야? 네, 제. 아, 동영상? 예. 유튜브 하시죠? 예. 어디 앉죠? 네, 여기. 여기. 예. 어떻게 제가 원래 머리를 전혀 안 하고 다녀서요. 너무 남자같이 보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마는 나와도 상관없으실까요? 이마는 나와도 괜찮은데요. 네. 너무 이렇게 올백으로 넘기면은 약간 남자 같더라고요. 안경 쓰시고 지나가시죠. 예. 대본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요. 예. 요거는 사실 데코용으로 쓴다는 얘기가 예.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테이블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모터 화면 보시면서 저희 네. 진행을 그걸로 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MBN 교수님 여기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녹화 시작하기 전에 엔딩까지는 아니고 대본을 한번 다 먼저 보셨죠? 네, 다 그다음에 불사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어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그냥 일반론적인 뻔한 이야기가 아닌 정말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그냥 사실 그냥 막 던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네. 먹는 거꼭 챙기시고 햄버거 꼭 챙겨가시고 햄버거. 아, 고맙습니다. 아, 예. 아니 요게 어디 가방 하나 줄게요. 네, 햄버거 챙겨가시죠. 피디님, 제가 오늘 잘했나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저희가 더 잘해 보이시게끔 네. 예쁘게 편집해 편집, 보겠습니다. 예. 편집이 중요하더라고요. 직접 하더라고요. 해보시니까 네. 그쵸? 첫 방송은 언제 나오나요? 저희가 7월 27일이 첫 방입니다. 7월 27일. 네, 알겠습니다. 7월 27일 화요일 화요일 11시요. 네, 시간까지 그럼 제가 그걸 원하시는 분은 7월 27일 네. 화요일 11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피디님도 찍어주세요. 편집을 잘해주셔야 되는데요. 아, 피디님. 아유. MBN 미숙민 PD입니다. 아유, 사건 기록 반갑습니다. 그날의 선택. 네. 예. 편집 잘해주시는 걸로. 아유 그럼요 변호사님 아는 변호사 화이팅. 예. 7월 27일. 되게 되게 먼저 앵글이 아니라 멘트가 되게 정갈해지시네요. 하여튼 뭐 아는 네. 변호사님과 저희 프로그램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